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토요일 새벽 일어나셨을 때 놀라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73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이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일이,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할 뻔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각각 700포인트씩 다우지수 기준 하락하면서 약간 불안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기관이나 연기금 펀드들이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나스닥이나 뭐 S&P 500 등이 거래량만 보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분기 말에는 항상 펀드 매니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거든요. 예. 윈도우 드레싱이라 하면은 이제 다음 분기 첫 달에 이제 고객들에게 인베스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고객들이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봤을 때, 그럴싸한 종목, 그동안에 아주 증시 상승에 잘 참여해왔던 그럴싸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데, 실적도 안 좋으면서 박살났던 주식 뭐 이런 게 들어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마다 윈도우 드레싱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번에는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차익 실현도 할 겸 또 이쁘게 포장할 겸, 그래서 그게 지난 수요일에 한번 발생했고 오늘에 한번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분기 말일이라면 아직도 월화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일날까지 윈도우 드레싱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오늘로서 윈도우 드레싱은 끝났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실 수요일인가도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이 CNBC에서 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네네.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덜 오른 주식들을 좀 편입이 돼서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윈도우 드레싱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 그 네. 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악재가 한꺼번에 금요일에 이제 총 출동했다시피 했죠. 사실은 미국의 이제 19 확산 제2차 세컨드 웨이브, 이것은 지난주 초에부터 온 미디어들이 아주 떠들썩하게 계속 떠들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다가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윈도우 드레싱에 이제 한 방 맞았고, 금요일에 와서는 진짜로 이 19 제 세컨드 웨이브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공포를 느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요일에 아침 10시에 시카고 컨슈머 센티먼트가 발표되는데 6월 후반에 와갖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거기에 보고서에 나타났어요. 거기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하향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키가 이제 증시 안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이제 종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키를 이제 소비 심리를 대표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있는 주식인데, 나이키가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와갖고, 그런데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나온 시카고 컨슈머 센티먼트, 그것도 나쁘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이제 두 가지에 겸해서 드디어 이 19 2차 확산, 이것이 미국의 소비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증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쁜 뉴스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이 예. 그 바로 이제 목요일 날 페이스북의 최대 광고주인 그 버라이전이 예. 그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철수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유니레버도 그 이유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 이제 미국 바닥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이 페이스북에서 그 인종 혐오 조장하는 그런 글, 영상,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드는 조금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조금 기울어진 그런 기업들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그 페이스북의 그 자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광고를 철수시키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오늘 금요일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예, 그것도 이제 8.5%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거기서 기술주의 이제 낙폭을 키웠다 이제 보고요. 자, 진짜 큰 폭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예. 여기서 진짜 큰 이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하던 이 악재가 총출동한 날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순서대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19이 어제 미국 새벽에 보면 일간 확진자가 4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난 4월 초에 피크 찍었을 때가 3만 한 2천 명 수준이었거든요. 결국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4만 명 중에 정확하게 2만 명, 50%가 핫스팟 4라고 하는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 4개 주가 4만 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4월 달에 전국적인 확산세와 이번 그 확산세는 분명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에서 이제 술집 영업을 50%, 즉 수용 인원의 50% 이내만 받아라라고 하는 이 영업 제한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이 시작했거든요. 자, 이게 3월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단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죠. 결국 증시는 이 19 2차 확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업들의 그 매출과 순이익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까지는 이것은 그냥 템포러리 그냥 상황이고 이제 이것을 지나가면은 이제 미국의 북쪽이 한 차례 격하게 이제 휩쓸고 가고 이제 지금 남부로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북쪽에서 한번 휩쓸고 가고 지금 조금 이제 디클라인 하는 상황처럼 남부도 한 번이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런 걸 계속 견지하면서 불안하면서도 증시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스틸 이제 리오프닝 하고 있는 이런 좋은 것만 받아들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갖고 이것이 미국 경제 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그 어닝을 깎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증시가 불안하면서도 그거를 그냥 외면하다시피 하면 참아냈는데 이제는 너무 숫자가 커지고 또 일부에서는 그 단계적인 리오프닝 자체를 연기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기업들의 순이익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반영해 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5월 달에 리테일 세일즈가 17.7%로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컨슈머 센티먼트가 약세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점을 추론을 해보면 결국 7월 30일 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7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추가 실업수당, 그러니까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하는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현재 뭐 남부 지역에서 제한되긴 하지만 그 늘어나는 이 19 숫자, 이거에서 소비 여력이 더 떨어진다,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그 어느 분석 기사를 보니까 현재 그 600달러의 그 어닝플로먼트 패키지, 그것이 미국 GDP에 실제로 한 2%를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대요. 네. 영향을 주고 있고, 실업자도 만일 그 패키지가 만일 종료된다 그러면은 현재 실업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600불 그 패키지는 계속 돼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소비 패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저축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돈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주에 다 써버리거든요. 네. 여기서는 주급으로 주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다 써도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600불 받으면 이제 소비에 많이 썼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소비 이 구매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요즘 거의 그 뉴스가 안 나오는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3조 5천억 달러를 이미 통과시켰는데 상원이나 백악관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아예 철회는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그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3.5 트릴리언 달러를 패키지를 그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한 거예요. 예. 이걸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이거는 민주당의 공적이 돼버리거든요. 뭐 그러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자꾸 떨어져만 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길을 더 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그 여름 임시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고 7월 4일 지나서 7월 뭐 24일까지인가 그 잠깐 동안의 그 짧은 휴기가 있거든요. 예. 거기 안에서 서로가 이제 조율을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 트릴리언 달러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3.5 트릴리언 달러 이것을 밀고 있고 서로가 자기 거를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절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닝플로이먼트 600달러 추가 그것이 이제 민주당 그 3.5 트릴리언 달러 안이 들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3개월 연장돼 있습니다. 예, 공화당에서 아마 외면하기 힘든 그 플랜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절충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효과가 소매 매출을 높였고, 그 다음에 최근 CNBC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간의 격차가 9%로 확대됐어요. 3월에는 4%, 5%였는데. 그런데 웃긴 것은 바이든 후보가 모든 면 다 잘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트럼프의 손을 더 들어줬더라고요. 이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형태 강점이 경제, 이 주식시장, 일자리 이 부분이라면 그 3개월, 추가 600달러 주는 3개월 연장 법안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하기 어렵 것 같은데, 그게 통과된다면 통과되어야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오늘 새벽에 보면 트위터가 7.5%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8.6%,
그다음에 구글이 약 5.7%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유니레버, 버라이즌 등이 인종 혐오, 이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해서 일단은 광고를 철수했고, 근데 구글은 왜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 구글도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게 많거든요. 결국 그렇죠. 이런 유튜브에도 광고 영업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으로 이 세 개 빅테크 이제 두 개하고 트위터까지 포함한 빅3가 증시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3개월 상승이 빅테크 5 플러스가 끌고 왔다면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광고 제한, 광고 안 하겠다라고 밝혀버리면 이 3개사 주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시 전체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예,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그 페이스북에 그 주커버그 예, 그 사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인종 혐오적인 그 글 동영상 이런 거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일단 그 차단 쪽으로 이제 나섰고 지금 정치 그 지형이 예, 지금 민주당 그 리버럴 쪽이 목소리가 지금 강하거든요. 예. 바이든 그 후보가 부상함에 따라 갖고 이 미국 이 바닥에 그 자유진영 쪽에 뭐 자유진영 쪽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주당 쪽에 그 좌파 그쪽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 그 주커버그가 어떤 단호한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러면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성향의 기업주들이 광고를 다 철수할 수 사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뭐 구글 뭐 트위터 모든 것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기업의 매출 이런 데 직격탄 맞을 수도 있죠. 사실 뭐 구글 같은 거는 조금 뭐 이 사업 자체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페이스북은 이 소셜 미디어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이 기업이잖아요. 예, 여기서 광고가 다 대거 철수한다 그러면은 진짜 큰 이제 하락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그 회원 고객들에게 페이스북은 당분간은 매수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들은 많이 빠졌다 함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고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게 낫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원래는 목요일 장 마감하고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회에서 그 전날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이제 볼커루를 폐지한다라는 뉴스로 많이 올랐다가 시간회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의 3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도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 때문인지 사실 골드만삭스가 어제 8% 넘게 하락했고 JP모건은 약 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의 은행주들이 약 평균 6%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이제 하락을 끌어냈는데, 자, 이게 꼭 스트레스 테스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아까 말씀드린 19 세컨 웨이브 이 가능성, 이게 기업 파산에 대한 이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나오는 그것까지 합쳐진 것일까요? 사실 그 목요일 날 그 장 막판에 그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증시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업앤다운 하면서 사이드를 형성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이 뱅크주들이 뜨면서 증시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볼코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완화됐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 투심들은 볼코룰 완화를 볼 때 그 4시 반 애프터 아워에 발표되는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은행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시 반에 그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나온 거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사회 분위기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연준이 2008년도에 돈 퍼부어 갖고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와갖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그 돈을 무작위로 막 헬리콥터 마니를 안 퍼붓고 핀포인트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지금 돈을 좀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 세금으로 해갖고 뱅크들에게 이렇게 자영업자 소기업들에게 랜딩을 해주라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 이 뱅크들이 그 돈을 안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늘려가고 이런 부도덕한 것을 많이 하거든요. 예. 뱅크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돈을 그렇게 이제 연준에서 사채 시장에 개입해갖고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양을 시켜주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은 돌아서서 자기들 자사주 매입하고 그 디비던드 계속하고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모럴 해저드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쪽의 정치 입김이 더 센 이 환경에서 연준은 그쪽을 눈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거의 지금 확실하게 그쪽이 앞으로 자기 의회나 백악관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입장에서 연준이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에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 뱅크들은 이번에 그 비상 자금 운용 계획을 제출한 것을 전부 다 퇴짜놓고 다시 제출하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다시 제출하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뱅크들은 이 연준의 랜딩 프로그램에 그 돈을 받고 있는 뱅크들은 자사주 매입, 디비던드에 제한을 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 철퇴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배당금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하던 그런 뱅크들 순서로 더 세게 얻어맞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배당 늘리지 마라 이러면 이 은행의 순이익에는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매수, 배당금 나오고 매수 유인 배당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배당금 깎이면은 주가가 팍 내려가잖아요. 그 투심들이 외면해 버리니까. 네. 뭐 그런 결과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뱅크 섹터가 미국 증시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뱅크 섹터가 아주 증시를 주도적으로 끌어내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 아직도 삼성, 현대 이런 산업자본이 전체 자본을 주도하지만 미국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뱅크가 또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뱅크 주식의 하락이 주가 하락을 뭐 이끌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3월에 그때 폭락할 때와 비슷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진 게, 근데 이제 국가는 바뀌었지만, EU가 미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3월 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해가지고 그때 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세컨 웨이브 가능성, 그 다음에 텍사스주의 술집, 플로리다의 술집 영업 제한,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4만 명, 일간 4만 명 돌파, 거기에 여행 금지까지, 이게 3월달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3월처럼 폭락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 3월에 그 폭락했을 때는 만일 그 19 그 확산 그것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은 2350까지는 안 내려갔었죠. 예. 아마 2500이나 2600 그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그 정도 내려갔을 텐데 거의 3월 23일에 그 2350까지 내려갔던 것은 그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 예. 완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공포에 내려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럽에 대해서 관세 또 전쟁을 예, 또 예. 시작했죠. 예. 또 독일도 러시아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독일에서 뭐 미군도 철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핑퐁으로 이렇게 조금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영향력 금지 뭐 이런 것은 뭐 그런 뭐 옛날 3월 달로 돌아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카나다에 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알아서 쿼터 조정해라. 이러면서 안 하면 관세로 매길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 거기에 중국도 요새 지난주에 나바로가 혼선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거 경제, 특히 증시에 좋지 않을 것인데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임기 초부터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지금 여론 지지도에서 밀리면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전략을 조금 수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별일 아닌데도 캐나다, 유럽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관세 인상을 통해서 그 별명 그 자체가 미스터 그 관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갖고 내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제 미국을 이제 좀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의 그 리더는 바로 나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보수주의자들, 핵심 보수주의자들한테는 또 이게 또 먹히는 전략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선거 전략용으로 그렇게 티격태격 아마 조금 불안도 좀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오늘 새벽에 약간 좀 시장이 이거 약간 움직임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일간 4만 명이 넘어서는 이 19 확진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곧바로 급등했던 것들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거든요. 근데 오늘 네. 새벽에 보면 XBI나 IBB 가면 3%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게 혹시 그 시장에 어떤 뭐 뉘앙스나 의미심장한 뭐 방향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바이오텍 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그 테마주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증시 자체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일반 투심들이 기대감 또 테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바이오텍 주식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주식 이익 실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이 내려갔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 이 하나로만 보면은 이 19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각광받아야 될 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 예. 하는 그런 주식인데 그것마저도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 프로핏 테이킹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하면서 기관들이 일단 네네. 이익 실현하고 이제 3분기에는 어느 주식을 올릴까 이 고민하는 시기가 돼 왔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전반기 3월 23일 그 이후에는 아무 것이나 꽂아놔도 무조건 다 올라갔던 그 증시지만은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투심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3분기부터는 미국의 GDP가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차츰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3분기까지도 나쁘고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게 조금 이제 그렇게 이동됐고요. 만일에 4분기도 아니고 내년 첫 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하면은 증시는 좀 더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죠. 예, 결국은 이 19 확진자로 혹시라도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지금 현재 어제도 커들로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락다운 다시 없다. 그냥 이제는 다소 그냥 그거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폭스뉴스에 나와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아예 락다운을 다시 할 가능성, 이게 만약 이거 증시에서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일 텐데 이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 텍스라든가 개인 뭐 인컴 텍스라든가 이게 연방에도 내지만 우리가 주정부에도 많이 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언임플로이먼트는 각 스테이트가 가 갖고 있는 돈에서 언임플로이먼트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그 펀드 자체가 거의 고갈 상태예요. 지금 연방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면은 진짜 수개월 안에 고갈될 이제 상황인데 그 스테이트 그 주지사들이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락다운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그 지방세마저도 막혀갖고 지방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목숨 내놓고 리오프닝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 트릴리언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이제 플랜을 이제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그 주지사들은 이게 지금 공화당 민주당 따질 거 아니다. 그거 빨리 어떻게 해갖고 우리한테 좀 또 꼬물에 좀 떨어지게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지방 정부들의 그 재정 상태 이게 지금 뭐 거의 고갈 상태예요. 네. 지금 상당히 다급한 상황. 인프라 투자가 특정 주에만 귀속도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체를 관통하니까 여러 스테이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실시하는 게 그걸 원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좋게끔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약 실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많은 잡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pen딩을 많이 함으로 해갖고 그게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는 각 지방 골고루 돈이 흘러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탐탁지 않게 지금 발목을 살짝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다 돼서 그 텍사스의 에런 주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경제적인 오픈을 시작했는데 그걸 일단 중단시켰고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술집 영업을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마스크 사용 강제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럴 생각 없다 이랬거든요. 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확진자의 이 급증세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나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이런 분위기는 거의 없는 겁니까? 미국의 그게 이제 국민 정서거든요. 예.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냥 권총 막 휘갈기던 그런 정신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갖고요. 마스크를 쓰면은 뭔가 자기가 연약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걸 안 주려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입으로 직접 그랬거든요.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 안 쓴다. 바이든 당신 같은 약한 사람이나 마스크 쓰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미국의 저변에 깔리는 국민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끼는데 이것이 확산에 아마 상당히 지금 촉진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예, 지금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골프 대회가 계속 열리고 스포츠, 야구, 축구가 있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PGA 오늘 방송을 보니까 PGA 중계 방송 보니까 캐디들이나 선수들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권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예, 제가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랠리 예, 그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예.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입장하는 사람들 또 그 실내에 운집한 그 사람들 그 영상을 제가 그 생중계로 쭉 봤는데 진짜 10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마스크를 썼어요. 그것도 그냥 입만 가린 상태, 콧구녕을 내놓고 그 정도로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런 거구나. 예, 그렇게 느꼈어요. 결국 그렇다면 미국의 이 지금 현재 남부 지역의 이 증가세는 웬만한 사람 다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뭐 그 파우치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걸리고 자체 면역력이 생기면은 좀 더 잠잠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운명에 맡기자. 뭐 그런 식이죠. 사실 인간의 면역작용이라는 게 스스로 인간 몸 자체가 그걸 면역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들이나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작동하는 건 맞는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하지 않으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 아무리 무난하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은 네, 이렇다. 뭐 미국민 정서가 그런 걸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진세가 하루 이틀 만에 꺾이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죠. 그 발표도 있단 말이죠.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지나갔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증시가 주목해야 될 공포거리가 이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중국 그 통신 인터넷 기업들 20개 회사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제 지목해갖고 그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다 제출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롯한 그 백악관의 그 강경 이너서클 멤버들이 조만간에 이 화웨이를 비롯한 20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측근 쪽에서 이제 한번 흘러나왔던 말이 상폐시켜버리겠다.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어갖고 결국 미국 국민들의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상폐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이 좀 흘러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강력한 제재라고 그러면은 상폐시키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예. 중국 정부하고 맞짱 본격적으로 붙지 않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화웨이에 대해서 또 그 통신 인터넷 회사 그 20개 회사인데 그 이제 구글 같은 데 서치해본 그 20개 회사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당면한 이제 증시의 공포거리,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공포거리. 그 전에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중국을 두들겨 패면 팰수록 지금 자기 인기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하와이 회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아주 이렇게 조금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바람에 뭐 트집 잡을 게 없었는데 아마 이 화웨이 장비, 이 회사 이런 경제 제재 이걸 통해 갖고 한 번 더 중국에게 싸움할 만한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만일 반격을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센 반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리더의 그 인상을 심어줄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그냥 다음 주는 그러면 바짝 조심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19 이 확산세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세에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이제 2분기 어닝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닝 발표에 따라 갖고 올라가는 날, 하락한 날. 그래서 저는 그 현재 그 S&P 500 인덱스가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 3,000이 끝났죠? 네. 끝났는데, 이제 상방으로는 한 3,100, 하방으로는 한 2,900. 이 정도에서 7월 말까지 업앤다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증시가 이제 진짜 공포에 휩싸일 만한 그 조금 이제 떠오르는 뉴스 하나 있거든요. 예.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지금 그 섀도우 캐비넷을 지금 짜고 있는데, 네. 그 대통령 됐을 때를 대비해갖고 지금 그 섀도우 캐비넷을 짜고 있는데, 워런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 있잖아요. 네. 지난번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나왔던 네. 그분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 1등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핵폭탄급 아닌가요? 네. 근데 이분의 지조는 뭐냐면은 미국의 빅테크 5 이거 완전히 독점하러 가고 있다. 이거 기업들을 쪼개야 된다 하는 게 이 지조가 강하고, 그 다음에 월가, 이 돈 많은 이 미국 부유층들의 그 집단으로 대표되는 이 월가에게 너무 많은 이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그 예전 그 2008년 그 금융위기 그 직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했던 그 어떤 그 금융시장의 제한법 이런 걸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분이 지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재무장관 후보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증시는 상당히 떨을 겁니다. 공포에 휩싸일 거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5 같은 거는 상당히 공포에 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일들만 쌓이네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빈익빈 부익부 이것을 빈부격차 해소 여기에 정책이 맞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은 월가와 이 대기업들 이제 거기에서 이익을 끌어내려 갖고 가난한 하층 쪽에다가 부를 이전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섹터별로는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은 증시는 조금 하락을 압력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미국도 정치인들의 지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냥 사람 사는 시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증시 안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 달러 인덱스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중간 저항선에 와 이제 걸쳐 있는데, 이 조금 하방으로 방향을 틀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화 인덱스 약화가 꼭 미국의 그 돈을 많이 풀어서 이 하방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미국 자체, 국가 자체 세력이 방전돼서 내려가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2 강국으로서 이제 사회 통제 잘 되고 이제 공산국가니까 이제 이런 19 사태도 잘 대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오합지졸 지금 난장판이 돼갖고 이게 지금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력,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달러화 인덱스로 나타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증시에도 그렇지만 미국 자체에도 안 좋은 징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주목해야 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선생님, 오늘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사실 불안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신용화폐 시스템은 성장을 하죠. 결국 성장을 합니다. 다만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3월 달에 이미 함부로 손절매 하셨다가 커다란 손실, 속상해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와 별반 차이가 크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럴 때마다 예, 방송 귀 기울여 주시고 위험관리 잘 하셔서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